서가 명가. 자, 윤리주의 논변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윤리적인 장점이 있을 경우에 작품에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올라가고 단점이 있으면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작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요거를 도와주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라기보다 어떤 심리학적인 관찰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만든지 한번 본인 개개인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소설에서 SF 소설 같은 거에서 자, 알파 켄타우리로 날아갑시다. 갔더니 거기에는 뭐 눈이 하나 있고 뭐 다리가 낙지같이 돼 있는 외계인들이 와서 나를 맞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대충 그런가 보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터 팩추얼한,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른 어떤 세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자 뭐 그렇게 해보지 뭐 이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굉장히 반도덕적인 거를 그걸 당연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애를 낳았을 때 그냥 저기 딸이면 그냥 죽인다고 해보자. 그 나라는 그냥 그게 하나 낳는, 한때 뭐 중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던 거라니까 그런 게 아주 당연한 거라고 해보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IQ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귀천이 정해지는 걸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노예 같은 게 당연한 걸로 해보자. 다른 사람 가져다가 뭐 IQ 120 이하는 그냥 노예로 써도 되는 걸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가정일 경우에는 아까 말한 뭐 알파 켄타우리에 어떤 외계인이 있고 하는 것보다 훨씬 쫓아가기 힘들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가정을 못 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것 때문에 상상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윤리주의자들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 작품이 왜 망했어? 아니, 이 사람들한테 노예제가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라고 하잖아. 그거 굉장히 비도덕적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공감을 못 하니까 망했지.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작품은 예술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장점이 있는 경우 그만큼 예술적으로 가치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술적으로 관련된 윤리적 장점이 있는 경우 그만큼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관련된 말이 없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써놓고 맨 뒷장에다가 그 책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이 평소에 이렇게 살아라, 뭐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돈이 나오면 그 기부를 많이 해라, 쫙 썼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의 가치가 올라가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도덕적인 무슨 그 경구 같은 것들을 쫙 나열했다고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만약에 윤리주의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작품은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품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야 돼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누구도 가치가 올라간다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거죠. 예술적으로 관련된.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책은 책대로 끝난 다음에 끝에 뒤에다가 이렇게 살아라 막 붙인 거는 그건 예술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만큼이라는 말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작품이 종합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꽤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비도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그 비도덕적인 요소, 아까 제가 200대 뭐 30 얘기한 것처럼 그 30 뺀 거도 여전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네가 좋다고 하는 게 이미 비도덕적인 것 때문에 빠진 거를 감안하고도 그만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필요한 게 그만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도덕적인 작품이 있을 때 무조건 요만큼 비도덕적인데 우리가 전체가 다 나쁘다고 얘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지만 비도덕적인 요소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
아 이게 그만큼은 빠진 거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면 그게 다 적절하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이 작품에서 예술적으로 관련된 도덕성 때문에 우리가 저거의 가치를 좀 덮게 보는지 예술적으로 무관한 것인지 사실은 판별하기 되게 힘들어요. 말은 제가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불충분한 설명인 거예요. 이 안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비도덕적이라고 한 요소가 예술적으로 관련된 비도덕적인 것인지 예술적으로 그냥 무관하고 사실은 예술적인 거로 그렇게 관계 없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또 하나 그만큼이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판정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이 작품은 비도덕적인 것이 이만큼 제외됐는데 그래도 좋은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람들이 맨날 드는 게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죠. 베니스의 상인은 아주 뭐 걸작이고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얘기했지만 안에 속속들이 보시면 반유태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샤일록이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못된 사람이고 그게 이제 유태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 꽤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 이미 유태주의, 반유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이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여전히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것인지 뭐 아까 또 맥락주의 같이 얘기하면 그게 들어있어서 이게 더 좋아지는 것인지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주의가 자기네 입장이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증거가 확실치가 않아요. 또 이 윤리주의에 대해서 아까 말한 맥락주의 같은 게 어떤 반론을 폈냐 하면 롤리타 같은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롤리타는 꽤 좋은 작품이다. 너도 동의하지 않냐? 근데 롤리타는 매우 비도덕적이다. 소아성애 같은 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일종의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비도덕적인 좋은 작품이라는 거고 네 말대로 해서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일은 여기서 안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례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윤리주의에다 하나의 반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롤리타예요. 그럼 거트 같은 사람이 그 반례를 어떻게 받아치냐 하면 네가 롤리타 안 읽어봤구나. 잘 봐라. 그게 어디 소아성애를 칭찬하는 거냐. 거기에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매우 과장되게 써 있고 누가 봐도 헛웃음을 웃게끔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험버튼가? 그 사람의 모습이 제3의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 저게 얼마나 허황되고 허무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가 그거를 간파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넣어놨다. 그거를 간파 못하고 이거는 이런 식의 사랑을 칭찬하는 거야, 뭐 승인하는 거야라고 받아들이면 네가 잘못 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롤리타는 비도덕적인 작품이 아닌 거죠. 거트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롤리타 같은 건 한 권에 이렇게 작품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점을 어떻게 선명하게 딱 요구하고 뽑아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발례를 만드는 사람이건 아니면 발례를 방어하는 사람이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원하는 게 농담입니다. 농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선명해요. 그 관점이 뭐 이건 인종차별적이다. 이거는 여성차별적이다. 선명한데 여러분들은 아까 하고 놀라셨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농담에서 다 웃었거든요. 웃고 진짜 속에서 유머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트에 대한 반론이에요. 유머는 굉장히 비도덕적이지만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면서 그러니까 롤리타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얘가 롤리타를 더 이상 비도덕적이지 않은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소설이니까 그럴 수 있어. 복잡하고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고 아주 세계관이 확실한 거, 그냥 선명한 거 해보자. 그게 비도덕적인 농담, 성차별적인 농담이다. 근데 성차별적인 농담도 성공하고 성차별적인 농담도 웃고 유머 반응을 일으킨다면 네 이론이 틀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이론 안 틀렸고 진짜
그런 거 안 웃겨. 도덕적이지 않은 농담, 성차별적인 농담은 사실은 진짜 안 웃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아마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반대 가는 사람이고, 반대 가는 사람은 비도덕주의인데 아까 말한 대로 풍자가 신랄해서 더 재미있는 것처럼 어떤 농담은 비도덕적이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트가 뭐라고 이제 윤리주의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경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 하면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보여진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게 꼭 관점의 옹호나 승인이 아닐 수 있다. 단지 그런 상황을 상상하라고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그 무대 하나를 펼쳐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뭐 블랙 코미디나 이런 것이 비도덕적이어서 우스운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장을 펼쳐주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그거예요. 왜 하냐? 딱 그렇게 보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이론을 자기가 까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윤리주의도 좀 전에 얘기한 그 윤리주의도 비도덕적이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도덕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려는 상상의 마당을 우리한테 한번 펼쳐주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요건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는 농담들이 그걸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이 윤리주의자의 답이라면 사실은 자기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농담을 비도덕적이어서 우습지 않게 되는 농담의 경험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의 위치를 침실과 부엌에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계관이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계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농담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윤리주의자가 농담을 가지고 내 이론을 반박할 수 없어. 나는 이모랄한 것만큼 재미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모랄하다고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관점이 단순하게 거기에 딱 들어있는 관점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건 범용으로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험적인 증거로 바로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비도덕적인데 더 우스워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덜 웃겨져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자, 윤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 농담이 왜 안 웃기냐면 비도덕성이 그 유머를 가져가서 그래. 갉아먹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안적인 설명은 뭐냐면 하나도 가져간 게 없고 이건 정말 웃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유머라고 하는 속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유머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농담이 안 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스운데 이 사람이 웃지 못할 상황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현상만 놓고 보면 어느 설명이 맞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유머와 비도덕성 때문에 훼손되어서 더 이상 유머가 아니게 된 것. 이 둘 사이의 구별이 현상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주의자가 자 봐라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것도 또 바로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웃픈 유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웃음에 대해서는 비도덕주의가 옳은 거냐? 윤리주의가 아니라 비도덕주의. 뭐냐면 이것은 누구를 희화하고 까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더 재밌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더 재밌다. 이게 맞는 거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대로 얘기하면 어떤 농담이 비도덕적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이 농담이 상스럽다. 또 단지 이 농담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 도덕 개념을 벗어난다.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거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 못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도덕적인 농담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면 농담은 도덕적인 평가로부터 다 면제인가? 뭐 웃음은 어떨 수 있다. 뭐 토크는 어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농담 유머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내가 어떤 거를 듣고 웃음은 표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하고 이제 저건 웃기는 얘기네 하고 반응을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반응도 도덕적으로 너 그런 반응 거기서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로널드 수자라는 사람이 그렇다. 유머 반응도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된다. 왜? 농담을 이해는 했지만 안 우스운 경우가 있죠. 아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될 수 있어요. 침실과 뭐 부엌 사이에는 길이 없어서 여자가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이런 거. 왜 그런 농담을 어디가 웃음 포인트라고 이 사람이 던진 건지는 알겠는데 난 전혀 안 우습다.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농담을 이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했는데 안 웃은 거. 드수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담이 전제하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성차별적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해도 되고 웃기네 라고 이제 반응도 나와요. 근데 그 농담이 뭔 소리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전혀 여성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왜 웃은지 모르겠어. 반응이 안 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반응이 오는 사람이 이미 차별적인 시각을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수사의 이 태도 승인 논변인데 성차별적인 농담에서 웃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유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차별자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해도 되고 유머 반응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게 맞을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차별적인 태도를 내가 승인하고 있지 않으면 농담이 재미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나한테 유머 반응이 안 온 것은 내가 그런 태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건 맞는데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내가 웃음으로 반응하면 너는 이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이면 이것도 따라서 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차별적인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성차별적인 농담이 다 웃긴 것도 아닐 것이고 아무런 태도 승인이 없어도 우스운 거 있어요. 이 농담 기억하세요? 옛날 한때 되게 유행했던 농담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농담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강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인밖에 없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결혼한 부인 말고 애인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인이 둘씩이나 되면 세심한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우스워요. 우스운 게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이 농담에서의 핵심적인 거는 하나, 둘, 셋에 맞춰가지고 우리말을 한심하다, 양심적이다, 세심하다 같은 말을 찾아낸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농담을 보고 웃기 위해서는 나는 결혼 생활에서 외도를 승인하는 사람이야. 이래야지만 웃을 수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농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 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서가 명가